예, 오늘은 신용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참고로 이 예제와 설명은 투자론 책으로 미주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바디 케인 마커스입니다. 그 책의 3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먼저 이제 신용거래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거를 말하죠. 그럴 때 계좌에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식 매입 비용 중에 계좌주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 돈을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증거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처음에 신용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집어넣는 거는 이제 곧 개시증거금이죠.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거를 신용으로 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거래입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경우 증권회사는 이자를 돈을 뭐 거저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건데 통상 콜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콜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서비스 차지를 얹어서 고객한테 부과를 하고 고객은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자기 돈이 개시증거금이고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의 경우는 최소 50%를 현금으로 집어넣을 거를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비율은 IMR, 개시증거금 IMR, Initial Margin Requirement인데요. 이것이 50%로 했을 때 나머지 50%가 최대한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 매입 비용의 퍼센테이지죠. 그럴 경우 이제 주식 계좌의 잔고 가치는 주식의 시장 가치에다가 빌린 돈을 빼고 추가로 집어넣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또 더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로 집어넣는 돈이 없다면 계좌 잔고 가치는 주식 시장 가치에서 빌린 돈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거래를 하다가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최소한 유지시켜야 할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이에요. 이거를 Maintenance Margin Requirement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조금 틀렸네. 계좌 잔고 가치,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가치 대비 계좌 잔고 가치가 최소 25%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25%를 못 맞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마진 콜이라고 그래서 증권회사가 이제 통지가 와요. 그래서 추가 현금을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채워 넣으라고 통지를 하는데 그 다음날까지 오전까지 만약에 통지를 받고도 돈을 집어넣지 못할 경우 그 계좌주가 그럴 경우 증권사가 알아서 자동 정산을 해버립니다. 요 유지증거금 Maintenance Margin Requirement는 따라서 계좌 잔고 가치 나누기 주식 시장 가치 그 비율이 최소 25%가 미국의 경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유지증거금 비율이 바로 요 식을 식의 요 등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계좌 잔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 가치 빼기 빌린 돈이라고 그랬어요. 추가로 집어넣은 돈이 없을 경우. 그러면은 이 등식을 주식 시장 가치에 대해서 풀 수가 있죠. 그죠? 주식 시장 가치를 X라고 그러면 X에 대해서 풀 수가 있어요. 풀면 주식 시장 가치 X는 빌린 돈 나누기 1 마이너스 유지 증거금 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 등식이 만족할 때 마진 콜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X 회사의 주가가 70불이다. 예를 들어서 개시증거금은 50%라고 그러고 유지증거금은 40%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1000주를 매입했다고 하자. 그리고 1000주 매입을 하면서 내 돈은 반만 집어넣고 개시증거금으로 나머지 돈은 신용으로 빌렸다. 그러면은 70불짜리를 1000주 매입했으니까 전체 주식 시장 가치는 7만 불이고 내 돈은 3만 5천 불. 이게 계좌의 잔고 가치인 거예요. 영어로 에코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린 돈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3만 5천 불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신용은 이게 부채를 사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예상과 맞으면 이익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 이게 레버리지 이펙트예요. 기본적으로 신용이라는 건 부채를 써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 이익을 더 크게 만들고 손실이 날 때 손실을 또 크게 만드는. 그래서 주가가 60불로 떨어졌을 때 주식 시장 가치는 6만 불이 되겠죠. 60불 곱하기 1000주니까. 그럴 때 계좌 잔고 가치는 아까 이런 공식으로 성립이 되는데 지금 추가로 집어넣는 돈은 없고 이 등식에 가면 빌린 돈은 이건 그대로 3만 5천 불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 잔고 가치가 2만 5천 불로 지금 쭈그러든 거예요. 왜? 주식 시장 가치가 주당 70불에서 60불로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1000주를 갖고 있으니까 7만 불에서 6만 불로 주식 시장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이 시점에서의 현재 마진 프로가 계좌 잔고 가치인 2만 5천 불 나누기 주식 시장 가치 해가지고 41.67%가 됩니다. 지금 마진율이 유지증거금 MMR 유지증거금률이 40%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간당간당하죠. 그러면 언제 마진콜이 될까? 이 정도 되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요. 마진콜 조건은 주식 시장 가치가 이 콜을 빌린 돈 나누기 1-MMR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마진콜이 온다고 그랬어요. 빌린 돈은 3만 5천 불로 일정한데 유지증거금도 40%라고 했으니까 아하, 지금 주식 시장 가치가 6만 불인데 이게 5만 8,333불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오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1000주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진콜 시의 주가는 조금 전에 58,333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누기 1000주 하면 58.33이 될 때 마진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면 그럴 때에 내 계좌 잔고는 23,333불이 되고 그 당시에 주식 시장 가치는 58,333이 되니까 나눠주면 딱 40%로 이게 유지증거금률이 딱 되는 거죠. 요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마진콜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증권회사는 유지증거금 수준으로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개시증거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 시장 가치 대비 50%니까 내 새로운 계좌 잔고가 23,333불에서 29,167불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집어넣어야 될 돈은 29,167불에서 23,333불을 뺀 5,834불을 추가로 내 계좌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계좌의 전체 지금 주가는 58,333불이지만 시장 가치가 추가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 가치는 64,167불이 되고 나의 그 새로운 계좌 잔고 가치는 원래는
5,333불로 마진콜이 당한 건데 거기에 추가로 5,833불을 현금을 집어넣으니까 새로운 계좌 잔고가 요 둘을 합친 값이 새로운 계좌 잔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용거래에 대한 설명.